오늘 NCS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겠는데요. 어떤 유형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수리 능력, 그중에서도 도형을 활용한 추리 문제 영역과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경영경제 상식 파트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좋아하시는 경영경제 상식은 꼭 가지고 오셨네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 더 빅 스터디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수리 능력 중에 도형을 활용한 추리 파트입니다. 문제 1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성냥개비 162개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은 최대 몇 개인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4개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각형 2개째를 만들 때는 오른쪽 몇 개가 추가됐는지 성냥개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3개, 정사각형 3개를 만들 때는 또 몇 개가 추가됐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 성냥개비가 총 162개가 있다고 해요. 이때 이런 식으로 만든 정사각형은 최대 몇 개인가? 1번 53개, 2번 54개, 3번 55개, 4번 56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은 박선 아나운서가 주로 문제 담당이고 제가 이제 맞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오늘은 문제를 열심히 푸셨어요.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이미 다 푸셨잖아요. 네, 맞아요. 쉽게 나오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그 집에 저희 어렸을 때는 왜 성냥개비 통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성냥도 좋은 성냥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면 그냥 이렇게 불 붙는 거 있죠. 그런 성냥이 있고. 그 곽이 있어서 항상 저 가지고 놀았던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걸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풀이를 넘어가기 전에 문제만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한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때 몇 개가 들어갔죠? 4개.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2개를 만들 때는 추가적으로 몇 개가 들어갔죠? 3개요. 3개가 들어갔습니다. 2개를 만들 때는 4개에서 추가적으로 3개가 들어갔네요. 3개를 만들 때는 2개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계속 3개. 이게 그대로 2개라고 하면 3개만 추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추리, 규칙성을 알 수가 있죠. 성냥개비를 하나하나 더 그 정사각형을 만들수록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는 3개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풀이식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시면 그 성냥개비 4개로 정사각형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개일 때는 정사각형 2개를 만들 때는 기존의 4개에다가 우리 3개짜리, 3개짜리 한 세트라고 해볼까요? 3개짜리 한 세트가 추가됐죠. 3개를 만들 때는 기존 2개에서 기존 1개, 4개짜리에서 3개짜리가 2세트가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2개일 때는 기존 4개에서 3개짜리 한 세트가 들어갔구나. 기존 4개에서 3개짜리 2세트가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쭉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발견한 규칙, n개를 만들면요. 기존의 4개에서 3개짜리 세트가 보시면 3개 만들 때 2, 2개 만들 때 1개, 그럼 n개 만들 때는 n-1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을 보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 도형과 관련된 추리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아래에는 이걸 바탕으로 식을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3n 플러스 1, 이 식이 성냥개비 162개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최대 162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n은 53, 자연수 5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성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x로 놓고 구해서 나중에 플러스 1 해서 더해도 되는.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식을 세우는 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하고자 제가 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냥 162개면 집이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축이죠, 옛날에 치면. 과거로 치면 굉장히 또 잘 사는. 162개면. 등자가 한번 맞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또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술인데 이번에는 좀 독특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알파벳 G, 편의상 Z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Z에 직선을 한 개를 그으면 이 Z는 4조각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Z에
직선을 2개 그으면 Z는 7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러면 알파벳 Z를 61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직선을 그어야 되는가입니다. 1번 18개, 2번 19개, 3번 20개, 4번 21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형을 보고 다음 단계, 즉 직선을 하나하나 그어 나갔을 때 무슨 규칙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이 도형 그리고 추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특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숫자 더하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일단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냥 다짜고짜 무슨 규칙이야, 식을 세워봐야겠네 라고 접근하면 좀 막막하긴 해요. 예. 그래서 각각 몇 개인지를 한번 우리가 숫자를 적어가면서 푸는 것이 가장 뭐 기본적이면서도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징이 그 직선이 나오는 게 있고 그중 이렇게 뾰족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보니까 성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4고 그 다음부터 계속 3개씩이거든요. 줄을 하나 그을 때마다. 일치월장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서당때 맞나요? 3년이면 풍어를 읊죠. 예. 사실 1번 성냥개비랑 그림은 다르지만 식은 똑같아요. 이것도 네. 제가 풀이식을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자 이게 Z, 알파벳 Z에서 직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그러면 직선을 하나 그으면 몇 개의 도형으로 나누어지는가? 우리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선이 이렇게 2개가 나눠지고요. 곡선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V자가 또 2개가 나누어집니다. 즉 예. 하나, 둘, 셋, 4개가 나누어지네요. 자, 2개를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 요 가운데 보이시죠?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구나. 네. 3개를 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개가 되는구나.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적어가면서 규칙성을 발견해도 되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더 한번 규칙을 한번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개를 만들 때 양 끝에 직선 2개와 곡선이 생겼어요. 하나를 더 그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 하나를 그었을 때 양 끝에 직선 2개, 곡선 2개는 그대로 가고요. 가운데에 새로운 조각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운데에 3개의 조각. 네. 마찬가지로 뭐 3개 한 세트라고 해볼까요? 하나를 더 그었습니다. 가운데 3개 조각에서 3개 조각이 더 늘어났네요. 규칙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직선을 하나씩 더 그어갈수록 3개의 조각이 계속 발생하는구나. 우리 아까 성냥개비도 성냥개비 정사각형을 하나씩 더 만들수록 성냥개비 3개씩이 더 필요했습니다. 예.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식은 똑같고요. 이걸 계산했을 때 이게 61조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그 n의 그 직선의 개수는 20.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바탕으로 그냥 보면 막막하니까 예.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이런 문제들도 그냥 체크하고 패스하고 넘어가지 않고 접근을 해보고 풀 수 있는 거죠. 이 연습을 오늘 좀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규칙성만 발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정도면 난이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난이도는 일단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저는 한 중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직선을 그어 물론 성냥개비는 우리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알파벳의 직선은 아마 이 문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 중 정도 난이도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추리 능력 문제 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요. 이번에는 색종이가 나옵니다. 어.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색종이를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웃하는 종이끼리 1cm만큼 겹치도록 붙입니다. 그냥 예. 나란히 붙이는 게 아니라 1cm가 겹치도록 이어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벌써부터 좀 어렵죠? 예. 그렇죠.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자 과연 그러면 이 종이는 색종이는 최소 몇 장 이상 붙여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겹치는 부분 1cm라고 나와 있죠. 예. 과연 몇 장인가? 1번 9장, 2번 10장, 3번 11장, 4번 12장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좀 생소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보면 한 장만 딱 그 제일 마지막 것만 6cm. 6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맨 마지막 거만 6이구나. 네. 아, 또 이쪽이 다르게 할 수 맨 있나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쵸. 맨 마지막을 가지고 6이구나. 그럼 가운데 있는 거는 몇일까?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방금 이제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접근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규칙성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핵심 입구,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본적인 예.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접근이셨습니다. 예, 저도 그런 요행수를 또 이제 요행이 능가하니까요. 60cm니까 마지막 장 6cm를 빼고 한 장 일단 제끼고, 네, 그럼 54cm 남잖아요. 네. 이제 나머지는 다 5cm니까 이게 5n이 54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이제 11. 그래서 아까 제낀 한 장 더하면 12장. 어떻게 이렇게 또 일치월장. 아, 예. 너무 정확하게 또 일치월장이네요. 답이 4번인데 12장을 정확하게 또 골라주셨습니다. 이 자리의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골라주셨어요. 저도 하면 안 될까요? 네,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앞에가 다 5cm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5인데 이게 맨 마지막에 한 장을 빼면 5에 가로 열고 x-1 플러스 마지막 6은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제가 방금 있어요. 또 이제 감탄을 했는데 아, 네. 방금 제가 다음 보여드릴 그 문제풀이 식을. 식이 방금 미정아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바로 그 규칙성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 볼까요? 한번 두 장입니다. 한 장일 땐 당연히 가로 길이가 6이겠죠. 네. 두 장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왼쪽이 6이고 한 장을 겹쳐서 붙입니다. 그러면 6 더하기 6이 아니라 6 더하기 5가 5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 장을 더 겹쳐볼까요? 그럼 6 더하기 5 더하기 6이라기보단 6 더하기 5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장을 이어붙일수록 5cm만큼이 늘어나는구나. 말씀해 주신 대로 5cm만큼씩 늘어나는구나.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좀 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3장일 경우에는 5cm가 2개 들어갔구나. 4장일 경우에는 5cm가 3개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n장일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저는 n으로 했지만 x장일 경우에는 x-1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총 60cm보다 커야 되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n와 아까 말씀드린 x 값은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규칙성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근데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풀고 있는데 옆에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푸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확률이 굉장히 네. 떨어지면 예. 저도 좀 정석으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네. 정석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추리를 하실 때마다 네. 정답률이 한 75%, 80%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맞습니다. 기준 점수를 통과해서 일단 면접을 가면 되잖아요, 저희는. 맞습니다. 그럼요. 네. 아까 1분 자기소개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면접만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근데 그럴 때 활용하는 이런 추리 방법들이 굉장히 좀 제가 한 수 배워갈 정도로 아이고, 정말 잘하고 아닙니다.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예. 아이고,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은 요행이라는 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죠.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음 문제는 좀 겉으로 보기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19 곱하기 19개의 칸에 그림과 같은 빨간색, 어두운 색이 번갈아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은색 칸에 0부터 9까지의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었다고 할 때 그림에 적힌 모든 수의 합.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예. 뭐 이거 체스판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네모가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점점점은 너무 커져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가운데 중심을 보시면 0이 나와 있고 그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0을 감싸고 있는 1이 4개, 그 다음 또 그 1을 감싸고 밝은 칸에 2가 적혀 있고 그리고 또 3이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는다고 하네요. 네. 칸칸이 적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9까지 적었는데 그러면 이 그림상에 적힌 모든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1번 1080, 2번 1100, 3번 1120, 4번 1140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걸 뭐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막할 수 있는 문제. 예. 요거는 난이도가 중상. 저는 뭐 때에 따라서는 상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왜냐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정섭 아나운서랑 머리를 맞대고 풀 때 네. n 곱하기 4n이라는 식은 나왔어요. 이것까지는 거의 알겠는데 지금 70% 80% 오셨습니다. 더하기가 거의 안 돼요, 오셨습니다. 더하기가. 더하기. 그 다음부터 제가 제안해드린 거는 네. 그럼 n에 1 넣고 2 넣고 9까지 넣어서 다 다 합하세요라고 더해라. 했죠. 그게 맞나요? 원래 네.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 실제로 시험장이라면 그렇게 네. 풀 겁니다. 아, 예. 뭐 기본적인 이론들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뭐 시그마를 활용해서 네, 팩토리아를 시그마. 활용해서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들인데 시험장에서 그것들을 그 식들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식들이 단번에 떠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더하고 2 더하고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식을 떠올리는 것보다. 그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네. 그림만 먼저 보시면 어떻게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볼까요? 가운데 0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2가 이렇게 또 1을 감싸고 있고 3이 이렇게 또 2를 감싸고 있네요. 요거까지는 다 아마 예. 눈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1이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2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3도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쭉쭉쭉 가서 9까지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한번 각각 나누어서 표로 풀이 그림을 한번 좀 식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 예. 그걸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아까 0은 어차피 뭐 더해봤자 0이니까요 뺀다고 그렇죠. 가정을 하고 1이 4개가 있었죠. 네. 1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이건 일단 생략하시더라도 4개가 있었죠. 2는 8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세어보면 8개가 나와요. 3은 세어보면 12개가 나옵니다. 벌써부터 좀 규칙이 보이시지 않나요? 1이 4개, 아. 2가 8개, 3이 12개, 4도 혹시 몰라서 세어보시면 예. 16개가 나옵니다. 확실하죠? 4의 배수만큼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하려면 뭐 1 곱하기 4를 더하고 2 곱하기 8을 더하고 3 곱하기 11을 더하고 4 곱하기 16을 더하고 5 곱하기 그러면 16이 되겠죠. 4의 배수로 넘어가니까 네. 쭉쭉쭉 계산을 해서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도형을 보고 좀 추리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1인데 4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뭐 단번에 이 식을 떠올리기는 어렵고요. 연습을 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는 8개를 곱해야 되는데 8은 4 곱하기 2구나. 3은 12개가 있기 때문에 12를 곱해야 되는데 4 곱하기 3이구나. 예. 4는 16개를 곱해야 되는데 16은 4 곱하기 4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n.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 곱하기 2번이 곱해지는구나. 네. 4n 제곱이구나. 네. 4n까지는 그래서 제가 70~80%는 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2개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기재한 것처럼 n번째의 수는 그 수의 합을 다 더하면 네. 4n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볼 때는 시그마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그것들을 여기 이 자리에서 NCS 시험에서 시그마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시험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냥 예. 1의 제곱 다 알잖아요, 제곱.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이런 식으로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요 규칙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까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을 이제 도출해내는 거. 네, 여기서 핵심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거죠. 네. 기본계를 탄탄하게 하고 어떤 도형, 아까 알파벳 Z는 이런 직선을 그어서 만드는 도형들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도형들이 나올지 몰라요.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규칙성을 발견한 그 규칙성을 우리가 생각한 식을 발견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쌤, 그럼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오면 사실 다 더하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다른 문제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 풀어보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연습이 되신 분은 일단 이 계산에 앞서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웬만하면 평소에 연습할 때도 새로운 도형을 보더라도 70~80%는 내가 규칙을 발견하고 규칙이 뭐 이렇게 꼭 계산을 할 규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성냥개비가 3개씩 드러나거나 조각이 3개씩 늘어나거나 이런 간단한 규칙일 수 있어요. 규칙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막막하다 보니까 그 패스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내가 강점이 있는 걸 좀 집중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규칙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를 더 챙겨가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맞쌤이 좋아하시는 이제 경제상식, 경영상식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5번 문제는 제가 네. 좋아하는 또 이 경영상식 문제입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빈칸 이것 쪽은요.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5, 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 80% 이상을 저축하는 등 극단적인 절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은 원하는 목표액을 달성해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또 이들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기까지 이야. 한다고 예. 합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용어 1번 욜로, 예. 2번 파이어, 3번 포미, 4번 싱글 휴머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왠지 저희 답변이 똑같은 것 같아서 네. 숫자 뭐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2번. 파이어 쪽인가요? 역시 또 이런 네. 뉴스를 진행하시는 두 분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또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나운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접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으나 예. 그 처음 보는 취준생 혹은 뭐 수험생 분들 입장에서는 파이어가 뭐지? 불? 뭔가 열정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뜻인가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이어라고 하면 정답은 파이어가 맞는데요. FIRE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의 무슨 약자인지까지 혹시 아시나요? FIRE, fire. 아. FIRE. 아이타이어인가요, 저 R이? 영어인데요. 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축약어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인 독립. 그래서 Retire Early, 은퇴를 빨리 하겠다. 내가 빨리. 재정적인 독립을 통해 은퇴를 빨리 하겠다라는 뜻이 FIRE에 담겨 있고요. 예. 율로는 뭐 아실 겁니다. YOL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네. 즐기자. 포미는 나를 위한 가치 소비. 율로처럼 소비를 하긴 하는데 내가 가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소비에 중점을 두는. 예. 싱글슈머는 우리 1인 가구들의 1인 가구 소비자라고 쉽게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수리 그리고 경제, 경영 상식 만나봤는데 오늘 강의해줄 이제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경영 상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번 보고 그날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파이어 오늘 봤으니까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는 바로 이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라면 바로 파이어를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특히나 앞서 우리가 풀어본 수리, 그중에서도 도형을 활용한 추리는 꼭 오늘 영상에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다시 복습해서 돌려보시면서 이 문제 파트, 그림 파트를 일시정지하고 그걸 보면서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고민할 때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이 보지 마시고 고민 먼저 해보시고 규칙성이 발견됐다. 그 식이 맞을까를 검증하면서 그 다음 다시 재생 누르고 풀이를 예. 보는 이런 정도로 한번 오늘 이 영상 그리고 이 문제풀이 강의를 좀 시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